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해주는 남자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업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킨지는 1935년에는 기업의 수명이 평균 90년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서는 30년으로 줄었고 다시 1995년에는 22년, 급기야 2005년에는 15년으로 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의 수명, 생존 여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환경이 크게 불확실해지고 있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노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라면 회사들의 전략입니다. 라면 회사들은요, 장구한 세월 동안 자신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바로 라면 속에 투영해 놓고 있는데요. 자, 매장에 있는, 마트에 있는 라면, 과연 어떤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라면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라면 소비 행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특히 라면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연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라면의 개수는요, 35억 2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국민 1인당 소비량으로 비교하면요, 국민 1인당 연간 72.4개 라면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3일 중에 하루는 라면 먹는 거네요.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면 소비량은요, 전 세계 1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그만큼 많죠. 따라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라면을 소비하는 숫자가 많은 것이고요. 그 때문에 중국은 연간 400억 개에 달하는 라면을 소비하고 있고요. 그 뒤는 인도네시아가 연간 150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고 있고 일본이 50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35억 개니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인구수로 이 소비량을 나눴을 때는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의 2배 이상에 가까운 1인당 라면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요, 정말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요. 자, 이 라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매대에 있는 라면 개수를 세봤는데 150개까지 세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매운맛, 순한맛, 무슨 라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라면의 종류는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200여 개의 라면을 만드는 회사는 단 4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라면을 만드는 회사는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규모로 라면을 만드는 4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4개 회사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라면 만드는 회사가 4개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로 라면을 도입한 기업인 삼양식품은 1963년 삼양라면이라는 국내 1호 라면을 출시했는데요. 이 라면은 6.25 전쟁 이후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대체 식품이라고 각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삼양라면의 회장이었던 전중윤 회장은요,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이 5원짜리 꿀꿀이 죽을 사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라면을 먹으면서 배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라면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라면은 처음에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식습관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쉽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요, 라면에 대한 무료 시식 행사와 가두 판매, 그리고 쌀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당시 국가적인 캠페인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라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삼양라면의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보고 당시 여러 회사들이 라면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삼양라면의 각광받은 수준은 처음 출시된 뒤 6년 동안 매출액이 무려 3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것이죠. 이런 삼양라면의 성장을 본 많은 회사들이 연이어 라면 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당시 라면 회사에 진출한 회사의 이름을 제가 한 번씩 쭉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공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 농심을 말하고요. 조선일보, 신문사도 라면 만드는 데 뛰어들었고요. 동방유량, 그 다음에 럭키, 지금의 LG입니다. LG도 라면을 만들었고요. 빙그레라면, 오뚜기라면, 야쿠르트라면, 풍년식품라면, 신한제분라면, 풍국제면라면, 해피라면, 스타라면 등 정말 다양한 라면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10여 개에 가까운 라면 회사들이 등장하면서요, 시장은 정말 다양한 경쟁 구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요, 섣부른 라면 시장의 진출은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라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자신들이 라면 제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이 라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이 4개의 라면 회사들은 신규 기업들이 라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매대에 비어져 있는 자리를 자신들의 신규 제품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들이 자주 즐기는 라면들 모두 한 회사 또는 두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라면들이 많습니다. 사발면, 너구리, 안선탕면, 짜파게티, 팔도 비빔면, 신라면, 그 다음에 진라면, 이 라면들은요, 오뚜기나 농심이나 팔도, 이들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럼 이들 제품들이 전부 흑자를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를 수년 동안 보이고 있는 상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라면 회사들은 절대 이 제품 출시 라인을 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라면 매대에서 바로 이들 제품을 철수하게 되면 바로 그 빈칸을 새로운 라면 만드는 회사가 채우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수의 라면 회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만드는 이유는 그 여러 종류의 라면을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을 높이거나 매출액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이 시장에 신규 강자가 뛰어들거나 새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는 효과가 훨씬 많다는 점이죠. 라면 회사의 이러한 전략은 시리얼 회사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시리얼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러 종류의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단 2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초코맛 나는 시리얼을 먹을까, 아몬드맛 나는 시리얼을 먹을까, 그냥 콘프레이크를 먹을까 고민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는 켈로그와 동서식품 딱 2곳입니다. 이 2곳에서는요, 이 여러 종류의 시리얼이 모두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시리얼 시장에 새로운 진입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트에 수많은 종류가 진열되어 있는 것은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요리하는 남자 박종호였습니다.